국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심사 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저하고 이제 하신지 저 오면서 이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계시죠? 예, 1년 동안이 아니고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애쓰셨다는 말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평택시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 이제 국장님이 대답을 좀 하지 마시고 과장님들이 전체 환경국은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 목표는 국장님이 해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혹시 저희 상임위 그 활동하는 거 화면으로 좀 보셨습니까? 예, 제가 뭐 물어볼지 아시죠? 예, 전략 목표 왜 이렇게 설정하셨는지 그러면 알아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이제 예산의 성과 계획이나 전략 목표는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뭐 비정, 뭐 시정 방침, 방향, 목표 등을 설정하고 그 연도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환경국의 예산 성과 계획을 쭉 보니까 그렇게 지표가 바뀐 건 없었습니다. 다른 국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별히 바뀐 게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에 이제 일몰 사업이 삭제된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은 신규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환경 오염 예방에서는 이제 정책 사업 목표 문구가 변경된 정도 지표가 바뀌었고, 저희도 특별하게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좀 어떻게 말씀드리면 죄송하겠지만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을 좀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어제 듣고 좀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아무튼 현재는 이렇게 성과 계획서가 됐지만 아무튼 좀 변경을 해서 진짜 내실 있고 재정이 이 목표 단계별로 운영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자료를 그 결산감사뿐만이 아니라 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이 정말 잘 쓰여지게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이 잘 그 자료에 나타나 있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여지는지, 작년에 효과성을 어느 정도 봐서 올해 증액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우리 그 성과계획서는 안 갖고 오셨죠? 책이 워낙 두껍다 예, 보니까. 보면 483페이지에 우리 환경국 자료를 보면 6번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도 예, 점검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해서 지표수가 4개가 나왔습니다. 예. 4개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3개 이하로 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가장 기본이 성과 계획서인데, 이 계획서는 말 그대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그 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계획서부터가 그 지표수가 잘못됐다는 거는 예산 편성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은 좀 간과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전략 정책 사업 목표를 좀 약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복지국하고 환경국이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이유는 없는데, 지금 예산심사 성과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평택시 전반적으로 너무 관행적으로 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만 들으실 게 아니고요.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국가실에서 다들 이거는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 2025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전면적으로 정말 성과를 낼 수 있고 내실 있게 이 성과계획서만 보면 이 사업은 예산 추계를 떠나서 정말 해야 될 사업이고 해서 성과를 얻어내야 되고 평택시가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탄소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심의를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를 봐서는 올해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어떻게 틀려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국에만 이거는 관여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국장님한테만 예. 드리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작년에 성인지 예산하고 저희가 이제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지적을 했을 때 올해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환경국은 많이 늘었더라고요. 특히 기금에서 많이 예.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다음에 9대 할 때 뭐 10대 이렇게 늘어나면서 많은 부분이 또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덮어씌우기식 자료는 이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또 하나 이 부분 우리 그 환경정책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쓰는 목적이 뭡니까? 사업계획라 하면 이제 그 사업의 목표와 그 사업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풀이하는 형식이 아닌 요약해서 간단 명료하게 쓰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거를 명시를 하시든지 중요한 거는 사업 개요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하실 건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핵심적인 사항들이 거의 이 부분의 그 개요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 학습 사업 개요를 쓴다는 거는 이 개요만 보고도 이 예산에 대해서 당위성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의회를 설득하는 요소가 강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1페이지 보면 사업 개요가요. 작년에 사업 개요가 몇 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예산은 지금 똑같습니다. 2,232만 원. 작년에 사업 개요는 4개였습니다. 어제 제 방송을 좀 보신 것 같아요. 작년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2개를 빼고 2개만 올렸는데요. 이 관행적인 전형적인 사업 개요입니다. 이거를 봐서는 그러면은 여기에 작년에는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방지 운영단 지원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서 올렸는데 요번에는 그 2개 항목이 빠져버리고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만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면 이 페이지를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하고 수렵보험료 지원 그다음에 그 피해방지단 그 수렵보호 지원하고 포획활동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그 어디에도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요. 계획서를 쓰는 단계부터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쓰는 단계부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는 좀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뭐 개수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단위에서 그 조정이 안 되고 단어에서 조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그 적시가 돼야 되는데 명확성이 떨어지고 방향성이 떨어집니다. 적어도 사업 개요는 이렇게 이 사업을 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잡고 그 뒤에 산출 내역하고 요구 사유가 적혀 있는데 산출 내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할 겁니다. 오늘은. 근데 이 사업 개요를 해서는 이거를 쓸 수 있는 사업이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할까? 산출 내역을 왜 이렇게 기본적으로 매년 하던 대로 했을까? 산출 내역 스타일이 이게 포맷이 이 포맷으로만 계속 쓰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지금 듭니다. 보면 이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올해 자료. 환경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92만 원. 8명 이외. 뭐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적어도 이렇게 계속 사업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쓰는 예산이라고 하면 이 밑에 사업 개요에
2022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22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요런 부분에는 요번에는 이렇게 하고 요런 부분들이 담겨져야 되는데 지금 환경정책팀에 대한 자료는 그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적어도 주무팀 아닙니까? 환경국에서. 주무팀인데도 불구하고 주무팀에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해달라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3페이지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 및 관리 강화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는 약간 늘었습니다. 그쵸? 늘었죠? 과장님. 예, 늘었습니다. 네. 자, 늘은 이유가 지금 보면은 전기요금이 103,330원 곱하기 개월수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5만 원에서 5개월로 산출해서 75만 원을 상계에서 올리셨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103,330원으로서 전기요금 월 전기요금은 내리고 개월수는 늘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작년에는 그 전기요금을 민원 부서하고 나눠서 냈었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전담해서 내기 때문에 개월수가 늘게 된 겁니다. 지금 비고란에 보면 포획량 및 전기 사용 증가에 따라서 포획량도 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늘었죠? 지금 37마리로 올랐어요. 13마리 올랐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지금 렌더링 처리한 게 몇 마리 정도 됩니까? 24두가 넘으면은 지원을 안 합니까? 아니면은 그 다음에 올려서 같이 해서 올려드립니까? 작년에 포획 조금 더 크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간추려서. 자, 그 산출 내역에는 10만 원씩 24두 해가지고 작년 자료는 있습니다. 올해는 10만 원씩 37마리로 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사업량에 포함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주는 건지를 물어봤습니다. 늘었을 땐 그 다음 사업량에 포함시켜 주냐고요? 네네. 늘은 거에 대한 처리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늘었다는 게 뭐 예산을 넘어서는 양을 늘었다. 그렇죠. 마리수가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늘었을 경우에는 그 계획한 마리수만큼만 비용을 주고 그 해 연도 사업이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다음 해로 넘겨서 처리한 비용을 해 주면서 이렇게 산출을 해갖고 오시는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다음에 넘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정확한 팩트입니까? 예,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냥 본인 부담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 그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 네.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하든지 해서 해야지 그걸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그 거예요. 추경에 그러면 올린 사례가 있습니까? 추경에 올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업은 정해놓고 그 사업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예. 다른 사업은 그게 가능하지만요. 이렇게 유해동물 그 포획이나 사체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안을 여기다가 적시를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 보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제가 근데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매년 지금 이제 4천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22년도에는 3,150만 원, 2023년부터 이제 4천만 원이 돼서 올해도 4천만 원을 계상해서 올라왔는데요. 산출 내역이 지금 보조금 사업을 해가지고 4천만 원으로 끝이에요. 이 자료 맞습니까? 이렇게 올리시는 거? 예, 환경단체의 활동 그럼 이 보조금 사업비를 환경단체에다 주면 환경단체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쓰겠다고 사업계획서 올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자료가 여기 첨부돼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단체가 한 13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첨부하기는 좀 양이 많아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올리면 저희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드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적어도 시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 4천만 원을 전체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나눠서 항목별로 나눠서는 올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수막비 얼마 해가지고 정해져 있으면 그 사업을 13개 단체에 주는 금액이 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거는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니 이게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각 단체 사업 계획을 받아서 그때그때 그 예산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약해서 뒤에 한부를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다른 국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자료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을 잘 썼는지를 검열을 하는 거고 예산을 심의를 할 때는 이 예산을 주면 잘 쓰여질지를 검열을 하는 건데 저희가 어떤 근거로 이 예산에 대해서 당위성을 검열을 하겠습니까? 그냥 4천만 원 달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검열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이 자료 보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일단 자료가 좀 미비한 건 죄송하고요. 저희가 전년도 한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자료가 뒤에 별점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바로 다음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난히 우리 환경국이 이래요. 죄송하지만 저희 그 복지국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갖고 왔는데도 어제 부족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는 지금 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 4천만 원 이렇게 환경 보조 사업 해가지고 4천만 원 나가면 이 보조 사업이니까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매년 했었던 사업이고 이렇게 해서는 예산을 심의를 못하죠 저희가. 심의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보조 사업이니까 줘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뒤에도 똑같습니다. 9페이지. 그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앞 페이지랑 뭐가 다른지. 매년 내가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매년 2천만 원씩 세워졌으니까 쓰는 예산이 아니고요. 세워졌지만 중간중간에 한 번은 성과 결과표도 첨부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자료로 의원님들께 주시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이 퇴치를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매년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드렸으면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쓰고 난 다음에 결과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하지만 이거를 내년에도 또 줘야 되는 이유가 성과 결과표를 첨부를 하셔서 이렇기 때문에 올해도 또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주셔야 되는데 사업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지 검토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예산들 전체 지금 10인데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고 예산도 큰 걸로 알고 있는데 12 예산 저희들이 전체 삭감하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거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하실 수 있는 당위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희 시가 하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생태교란 식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돼지단풍잎이라든가 가시박이라든가 저희가 이 최소 예산으로만 해도 내년도 되면 이게 이제 불사초라 거의 매년 다시 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재정 상황 때문에 전년도 이상 올리진 못했지만 반드시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전년도 실적하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야 그러면은 되는데 섹터를 나눠가지고 올해 이 구간을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자료 사진 자료라도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시고 이번에는 여기는 이 정도의 그 생태 교란종을 퇴치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이라도 좀 명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이거 지금 알겠습니다. 생태 저희- 교란종뿐만이 아니에요. 야생생물 그 복원도 그렇고 예. 생태계 교란 생물 택지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전반적으로 자료가 다 미비합니다. 이런 거 자료를 좀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다못해 사진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태교란 퇴치를 해서 얻어진 결과에 대한 지표를 주시든지 구역에 나눠져 있어서 구역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한 자료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성과를 봤습니다라는 거는 따로 자료를 주시든지 사진을 올리시든지 요 개요에 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올 본 회기 끝나기 전에 그런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다 자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면 예산 드리는 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 예산 삭감 이유가 자료 미비하고 설득력이 없어서라면은 그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22년에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3년에 2,800이었고요. 요번에는 용역비가 들어가서 그쵸? 맞죠? 용역비가 들어가서 1억 1,000이에요. 용역비가 1억이고 1,000만 원이 사업비인데 보건 보전 사업이 예산이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용역비를 빼고 나면 줄은 겁니다. 맞습니까?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사업비는 작년에 본 예산 자료 보면 2,800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끊는 자료에는 1,000만 원 돼 있는데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삭감이 된 겁니까? 1억 원만 연구 용역비 1억 원만 신규 편성된 거고요. 네, 연구 용역을 지금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죠? 관리 네. 방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네, 서식지 야생동물의 그 관리 방안 마련을 양서류나 위해서. 이쪽 서식지 관리하고요. 네, 그 개발 사업에 따른 그 이전할 때 적합한 서식지를 좀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시 한번 제가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한 뭐 1번에서 5번까지는 쭉 있을 텐데 그 안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안이요? 이 용역을 주면서 이 안에 무엇을 담으려고 용역을 줬는지. 일단은 이 1억 예산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좀 세워졌다는 설명드리고요. 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그 관내 우리 야생동 그 양서류 위주로 해서 그 서식지를 좀 체계화해서 이전 그 개발 사업을 할 때 무분별하게 막 사업자들이 그 찾아다니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요. 그 향후에 그 옮겨진 그 서식지에서 잘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내용이 들어가는 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국장님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1억이라는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예. 저희가 지금 대체 서식지 관리하는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금년도죠. 의회에서 이제 최선자 의원님하고 한번 조사를 했는데 좀 실태 관리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평택시는 개발이 많고 평택에 이제 수원 청개구리는 전국에 70%가 있을 정도로 많고 그다음에 이제 맹꽁이 뭐 금개구리 등 많은 그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 멸종 생물들이 많은데 그동안 평택시가 좀 관리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 서식지 및 향후 이렇게 개발되는 으로 해서 멸종되는 우리 평택시의 귀중한 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서식지를 마련할 건가. 그다음에 앞으로 유지 관리는 과거에 저희가 유지 관리를 상당히 못해서 문제가 돼서 이번에 이제 주민참여 예산까지 올라올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방향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용역을 하고 향후 우리 평택시가 진짜 생태적으로 좀 우수한 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거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이제 저희는 이번 기회에 생태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좀 더 보존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 덕목재 습지 예. 유지 관리 이 부분하고 맞습니다.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 용역비 1억이 지금 예. 세워진 건데, 자 그러면 지금 그 용역의 방향성을 잡으실 때 적어도 이 용역이 1억이면 그렇게 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결코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1억이라는 용역을 주면서 우리가 용역에 안에서 충분히 용역 결과를 얻어내려면 집행부가 그 용역 지표를 정확히 삼고 예. 용역 업체하고 미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신 자료는 이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지표 방향성이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그 덕목재 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 지금 금개구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잖아요. 덕목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맹골 저수지라든가 저희 배다리 공원 향후 저희가 이제 조성하는 오성 뭐 생태 습지 등 5개 전체적인 거 하고요. 이게 이제 현황 조사하고 실태 조사 또 나아가서는 아까 그런 우리가 이제 생태교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조사가 좀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에 전반적인 조사하고 보존 방안 향후 우리 시가 어떻게 나아갈 건가 이게 전반적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지표종은 뭘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이제 기대종이라고 저희 평택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제 포유류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유류는 저희가 어차피 이제 주민 설명회도 하고 한번 해야 되겠지만 수달로 갈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딧불이도 있죠? 예, 반딧불이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평택시에서 꼬리명주나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기대종을 저희가 딴 데 알아보니까 포유류 그다음에 곤충 뭐 이렇게 나눠서 한 데도 있고 한두 군데 설정한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본 용역에서도 평택시가 앞으로 나아갈 기대종도 같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용역에 담을 생각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용역을 주고 나서 이제 저희가 얻어지기 전에 용역이라는 1억을 쓰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그 인지를 하고 용역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표종들이 이제 뭐 보통 하나 내지는 2개 이상은 안 잡고 연구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먹이사슬 구조가 지금 튼튼하다고 보시고 이 용역비를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먹이사슬 구조까지도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어느 정도 알고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까?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의원님.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제 꼬리명주나비랑 반딧불이 수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 자료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뭐 연구 용역을 하다 보면 평택시가 우리가 모르는 또 생물 자원이 있을 수도 있고 보존해야 될 게 있을지 모르냐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저가도 이제 금년 9월 달이죠. 9월 달에 그 백운산 일대에서 현지에서도 반딧불을 직접 봤습니다. 5개체를 봤고 향후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반딧불이가 어떤 생태가 있는가도 확인을 했고 또 하나 이제 꼬리명주나비도 저희가 이제 노을 생태공원의 한쪽에 한 1km 정도를 식재를 해서 나비 정원도 만들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용역에 그런 부분이 실제 어떻게 관리까지 되느냐 그리고 평택시가 앞으로 그런 거를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까지 용역에 담을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전문가하고 갖는 의견하고 저희 이제 실무선에서 그냥 현지 조사한 거랑 이렇게 접목해서 보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식지 예. 그 지도까지 다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서식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생태자연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비오톱이라고 도시 내에서 진짜 필요한 생태 공간까지 이렇게 확보하는 방안까지 연구 용역에 담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반딧불이하고 맹꽁이하고 저는 이제 수달, 예. 그다음에 꼬리명 기나비. 금개구리. 예. 여기 지금 그 18페이지에는 금개구리를 명시를 하셨어요. 그 이렇게 되면 자 이런 안을 갖고 계시면요, 이 뒤에 12페이지 생태 교란 생물 퇴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란종뿐만이 아니라 이 그 덕목계 금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천적을 제거하는 사업이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천적이 맞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 국비로 내시됐다고 해서 생태 이 사업이 지금 그냥 매년 하는 사업처럼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주민 기금으로 들어왔다고 제일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왔다고 우리 과장님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요, 지금 다 연동된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생태 그 생물 퇴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주민 참여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를 하는 상황이면 용역 결과에서 나오기 전에도 이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천적 제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덕목제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복원 사업에 준해서 예. 기초 사업으로 먼저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줘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사업으로 사업 개요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여기에서 그 금개구리의 천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 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생물 퇴치 사업에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할 건지라는 부분까지 논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과거에 그런 부분을 좀 관리 못해서 이제 조금 뭐 이 주민 참여 예산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덕목제는 이제 미군부대 이전 기지로 해서 서울대에서 이제 이전 서식을 했고 그때 당시 약 한 1,700마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현재 이제 저희가 최근에 조사할 때는 거의 개체수가 상당히 줄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조사 때는.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거기에 진짜 그 금개구리를 이렇게 없애는 그런 뭐 황소개구리라든가 이런 게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유지관리 이게 들어오면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개구리가 서식할 수 있는 이제 공간에 그 그물을 쳐가지고 그런 기타 그런 생물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것도 보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예전에 야자매트 깔아놓은 것도 좀 이렇게 부식된 거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보수해서 시민들이 진짜 생태적으로 가서 보고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제 1차로 지금 그 금개구리 복원 사업에 성공을 얼마 전에 했죠. 자료 혹시 예. 보셨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자료 한번 보세요. 예. 제 1호예요. 그만큼 서식지를 이동을 하거나 서식을 할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환경의역청에서조차도 이 부분이 이제 1호인데 맨 처음에 한 50마리 정도, 한 30마리 정도 옮기면서 시작이 됐는데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3,550마리가 서식을 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그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적어도 이 그 습지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천적이 뭐가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지금 황소개구리나 가물치 같은 경우는 그 금개구리의 완전 천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존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은 보건사업 추진 이거 주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보면 뭐 제초 작업하고 시설 관리 보수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료가 미비해서 설명을 요하는 겁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과연 이게 예. 갈 수 있는 건지.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해서요. 그 주민들이 집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문가 집단에 따라 계약을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집단이 그 지금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제초 작업하고 시설 관리 보수를 합니까? 이거는 시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용역을 줘서 제초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 용역이니까 시에서 용역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서식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적합한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참여 예산이면 주민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서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같이 연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주민 참여에서는 주민들이 이제 이런 사업 내용을 제안해 준 거기 때문에요. 그 진행 사항과 또 향후에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의견 교류하고요. 향후에 또 사업이 완성됐을 때 다시 평가하는 자리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전문가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적어도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내 지역에 대한 습지를 보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등에. 업체에다 주면 이거 왜 주민참여 예산을 올리셨어요? 주민이 공감하고 주민이 같이 이 보건 사업에 참여해서 내 지역의 그 습지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게 주민 참여지. 업체에다가 위탁을 전액 1억을 줘가지고 하는 거는 주민 참여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산출 내역에 같이 첨부가 돼야 되고요. 분류가 좀 돼줘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좀 쉬었다 하실까요? 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